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이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받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이명이 괜찮아졌다 남겨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구독자분들이 진짜 효과를 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누구나 알죠. 저건 진짜다. 진짜 저 방법은 효과가 있구나. 저와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 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움을 받은 사례, 횡격막 호흡을 언급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횡격막 호흡, 쉽게 말하면 복식 호흡이죠. 횡격막을 아래로 위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게 복압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복부를 확장시키고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축소시켜서 횡격막이 아래 위로 깊게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호흡을 하는 방식을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명이 오면 횡격막 호흡을 합니다. 그럼 이명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점점 이명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본인의 경험상 횡격막 호흡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다른 구독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커피 끊고 운동하고 바른 식습관을 실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귀 마사지와 횡격막 호흡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삼액환 귀국환의 도움도 받았다 언급을 하셨어요.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은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흥분을 했을 때는 이 복식 호흡을 못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천천히 하고 생각을 줄였을 때 횡격막 호흡이 가능해져요. 즉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명도 자율신경 실조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신경이 흥분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으면 이명도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가라앉힘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안정화되고 그 결과로 이명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구기자 당기, 환기 끓여 먹고 이명과 귀 먹먹한 증상이 없어졌어요. 신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었고 혈액의 볼륨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구기자, 당기, 환기, 기혈을 동시에 보강을 하고 신장과 심장의 혈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을 쓰니까 기력도 올라가고 혈류가 잘 도니까, 그리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던 겁니다. 또 다른 구독자의 댓글입니다. 한때 갑자기 이명이 심하게 와서 괴로워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신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신장에 짠맛이 좋다고 해서 핑크 소금이나 용융 소금을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씩 먹었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이명이 없어지고 어지럼 증상도 없어지고 몸에 기운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만 소금 한 티스푼 먹고 있는데 혹시 도움되실까 남깁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양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고갈된 분들은 수분 부족으로 기관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는 행동만으로도 이명도 나아졌고 기운도 생겼다. 수분 부족 상태였던 겁니다, 이분은. 자, 또 다른 구독자의 댓글입니다. 식습관 고치고 체력을 올리고 한약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난청 리셋법으로 귀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난청 리셋법이 뭐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보니 이명과 난청 리셋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 이비인후과 전문의 기무라 시노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내용은 딱 4가지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품 귀 공기 빼기법. 둘째, 아오 발성. 셋째, 군만두 귀법. 넷째, 귀 마사지법. 이렇게 4가지를 난청, 이명에 도움이 되는 귀 운동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책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하품 귀 공기 빼기법.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먹먹해졌을 때 하품을 해서 압력을 조정을 하면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죠. 이거를 귀가 막혔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루 3번 정도 하면 귀의 압력도 조정하고 귀에 혈류를 넣을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퀄라이징이라고 그래요. 귀의 압력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외부의 압력과 몸 안의 압력이 달라서 귀가 먹먹해져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쓰냐?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수압이 높아졌을 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귀가 아파서 더 이상 잠수를 못해요.
그때 코를 잡거나 아니면 코를 안 잡고도 할 수 있는데 귀를 뚫어주면 통증이 사라져요. 수압에 의해서 생긴 통증이기 때문에 압력만 맞아지면 괜찮아집니다. 어떻게 하냐? 하품만 해도 괜찮아요. 아 하는 식으로 하품만 하면 이관이 개방이 되면서 여기가 빡 소리가 나면서 뚫리는 느낌 나요. 근데 이걸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코를 잡고 입안에 공기를 가득 머금으면서 그 압력을 만들어서 귀 쪽으로 압력이 밖으로 밀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 보시면 공기를 입안에 머금고 코도 막고 입도 막았으니 입안에 공기를 압력을 준다 느낌을 만들면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관 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좀 밀렸던 고막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이게 하품 공기 빼기법, 영어로는 이퀄라이징. 이걸 하루 3번 정도 해주면 귀 안쪽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아오 발성법. 이것도 하품이나 이퀄라이징이랑 비슷해요. 아 하면서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아오 해봐야 입 안이나 목에서 발성이 되잖아요. 근데 아 하면서 약간 하품하듯이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하품을 하면 귀가 뽁뽁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받아요. 하품하는 느낌.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한 6번 정도, 1분간 한 6번 정도,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1분간만. 그렇게 해도 안 쓰는 귀 안쪽의 근육과 귀의 기관들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입을 강하게 벌리거나 그러면 턱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청이나 이명이 없더라도 여름에는 혈류순환이 좋아서 이쪽이 자동으로 혈액이 잘 돌아요. 근데 겨울에는 혈류가 줄어서 이관 안쪽 부위들이 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하면 좋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다음에 샤워 후에 좀 혈류가 좀 돌 때 그때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이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귀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목적은 뻔해요. 이쪽으로 어떻게 혈류를 보내줄 거냐, 이거랑 관계 있는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 군만두 귀법. 귀를 앞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귀를 앞으로 접어요, 손으로. 귀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1분간 유지합니다. 요거를 연속적으로 말고 생각날 때 하루에 3번 정도 해줬을 때 귀를 완전히 막았을 때 귀가 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귓볼도 마사지 해주면서 귀 전체가 이렇게 접히면서 안쪽 고막까지 움직이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어떤 자극을 줄 수 없는 안쪽 부위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귓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귓볼만 움직여도 안쪽 고막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귀도 쉬는 겸, 그리고 혈류도 따뜻하게 하는 겸, 그리고 고막을 움직이게도 하는 그 3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간 닫아주는 것을 하루 3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귀 마사지법. 이건 단순해요. 귀를 아래로 당기고 위로 당기고 밖으로 당기고 대각선으로 당기고 대각선 위로 당기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안쪽 깊은 데까지 당김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혈류가 개선이 되고 이걸 하고 나면 귀가 뜨끈뜨끈해져요. 피가 돈다는 거죠. 우리가 자극을 주면 이 부위로 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가 귓볼 뒤로 자율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자율신경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여기에 귀 주변에 있는 혈자리는 전부 다 청력, 난청과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제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혈자리,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귀 구멍 이쪽 말고 여기 앞쪽에, 여기는 이문이라고 해서 귀와 연결된 3차 신경, 안면신경, 그리고 중이 안쪽 귀 안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난청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만 줘도. 그리고 그 밑으로 청궁, 청회혈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림프절도 관련되어 있고 혈류가 관련된 부위여서 3군데, 하나, 둘, 3군데를 깊게 눌러주면 림프 순환도 잘 되고 안면신경, 3차 신경, 자율신경 다 자극이 되고, 그리고 턱관절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걸 만졌는데 여기가 뻐근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풀겠다고 강하게 하지 마시고 약하게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데 마사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 다음 귀 뒤에 여기 쏙 들어가는데 요 부위, 여기는 예풍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혈자리 중에 풍이 들어간 이런 혈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중풍이라든가 이 마비성 질환을 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 안면마비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면신경, 경동맥, 교감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줬을 때 귀통증, 안면마비, 이명 이런 데 다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들 덕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구독자들이 본인이 뭘 했을 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덕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배웠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명처럼 제가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자, 이명에 대한 이 댓글들, 경험치들을 보면 전부 다 혈류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얼마나 혈류를 잘 넣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체액을 충분히 유지시켜서 혈액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 거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할 거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약한 수준의 경우는 아까도 구독자분이 댓글에 언급했듯이 호흡만으로도 이명이 약해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걸 저도 알았습니다. 이명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조금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원체 요청이 많아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봐야지 하고 지난 시간에 자료를 좀 조사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 덕분에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사입니다. 자기 자신의 해결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하우들이. 그걸 같이 공유하면 우리가 건강관리하는데 서로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나 혼자 아는 것 가지고는 내 몸에 대한 낯선 반응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찐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 우리 채널이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운을 떼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방향을 찾아가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제가 채널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그런 방향으로도 나중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